네, 안녕하세요. 네, 도삼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회차죠. 저번 회차 이제 55회차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4개를 틀렸네요. 네,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어, 충분히, 어, 제 생각에 3등까지도 충분히 해볼 수 있었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번 경기 뭐 진짜 그냥 좀 이제 불안했지만 그래도 단통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이건 너무 대패를 해버려서 뭐 할 말이 없었어요 이거는. 네, 그리고 네, 레스터 에버턴도 뭐 이렇게 틀렸고 마인츠 베를린은 이제 제가 어떤 분께서 물을 보면 그거는 이제 가져가지 않으라는 성향이 있어서 그걸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네, 이게 또 승패로 아니, 무로 또 떠버렸고 메넨글라드바흐 이 프랑크푸르트는 제가 이제 승패로 봤다가 초반에 이제 승을 안 가져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무패로 방향을 좁혔고 최종에는 이제 제가 단통으로 일단 픽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총 4개를 틀렸고요. 또 이제 좀 수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일단은 제가 가장 강하게 보았던 경기를 영상으로 담아서 드렸어요. 틀을 말씀을 드렸죠. 그걸 5경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기가 뭐였냐면 일단 리버풀 경기, 그 다음에 쾰른, 그 다음에 어 아스날 경기도 말씀을 드렸고 샬케 경기도 말씀을 드렸고 또 뭐 말씀드렸지 제가 5경기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5경기 중에서 이 쾰른 경기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회차에 자꾸 이런 분들이 많아요. 패턴 이런 거 진짜 뭐 의미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거 못 잡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보는 눈대중으로 했을 때 이런 경기 못 잡아요. 그래서 저는 패턴을 굉장히 좀 신임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리버풀 토트넘 같은 경기를 패턴으로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애초에 배당을 보고 토트넘의 승은 배제를 했어요. 없다고, 리버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승무에서 제가 이제 13번에 무 없다가 너무 강한 게 있었어요. 이번 회차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승으로 줄일 수 있었다. 물론 이 경기는 솔직히 무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극장골을 먹혔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14경기를 56회차 또 2월이 됐기 때문에 좀 이제 나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회차는 제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간 경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는 좀 그래도 저번 회차보다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번에 AT 마드리드 엘체는 사실 AT 마드리드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최근 흐름도 AT 마드리드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엘체가 지금 현재 뭐 10일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봐야겠네요. 몇인지. 여기서 제가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체 진짜 제 영상을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싫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댓글을 안 달리는데 꼭 뭔가 트집이 잡히면 그걸로 엄청난 댓글을 달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댓글은 아니지만 그냥 뭐 이때다 하고 무시는 것 같아요. 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게. 어쨌든 지금 잠깐 찾아보고 있는데 엘체에 대한 것들을 일단 엘체는 직전 경기에 그라나다한테도 지고 왔고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AT 마드리드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1위와 14위의 경기 치고는 사실상 이 원정 배당이 20.97이죠. 이건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높아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배당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옛날인가 이거 항상 제가 이제 예시를 그 경기로 들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와 지로나였던 것 같아요. 그 경기도 지로나가 한 7연패인가 8연패인가 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뭐 이겨본 적이 다 한 번도 없었나? 뭐 그랬는데 그때도 배당이 이런 배당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한 13배당? 그게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배트맨에서는 그게 11배당인가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해외 원정에서 20.97 배당이라는 거는요, 사실 이 배당이 1.1대 아니면 1.0대나 가능한 그런 배당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배당인 것 같아서 승부만 막습니다. 다만 너무 안일하게 승으로 가는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예. 이거는 무승부도 꼭 받쳐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AT 마드리드가 그래도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배당으로 풀이를 했던 거는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그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배당을 신경을 안 쓰려 해도 베터들은 이 배당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을 봤을 때 거부감이 느끼는 건 당연한 거라서, 네, 무조건 패는 누구나 뺄 거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승이겠네, 이런 약간 심리를,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초반 방향은 승무로 잡았고요. 1번에서 아마 제 생각에 저는 승무로 잡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승무다 말씀드려보고요. 패턴 뭐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 1번에 좀 뭐가 의심되는 게 있냐면, 1번에 이 패턴이 있어요.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게 이 라인에서 한 번도 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 라인에서 계속 무와 패만 주구장창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하필 AT 마드리드입니다. 여기서 나오겠지라는 그런 또 아니란 생각은 버리고 저는 승무로 그냥 여기서 바로 받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맞아야 돼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1번은. 이런 거는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승무로 하겠습니다. 2번 사우스햄튼 대 맨체스터 시티. 이 경기도 저는 단통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사우스햄튼이 굉장히 잘 나가는 팀들 중 한 팀입니다. 물론 직전 경기에 아스날과 비기고 왔어요. 뭐 그거는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길 수 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좀 비겨가지고 좀, 어쨌든. 최근 흐름만 보면 누가 유리하다?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맨체스터 시티도 직전에 웨스트 브로미치와 비기고 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던 맨체스터 시티의 그 폼? 봤을 때 이번 시즌이 최악이에요. 제가 봤던 펩 가르디올라 체제 하에 그 맨체스터 시티 중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우스햄튼한테도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보여요. 왜냐면 사우스햄튼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되게 간결하게 잘해요. 근데 이 경기 일단은 총 전적 뭐 이런 거 다 봤고, 펩 과르디올라 부임 이후에 1승 1무 6패입니다. 배당 보시면 갭이 엄청나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46.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상이 가는 경기에 6배당 저는 안 가져갑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나올 확률이. 그래서 무페라인이면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2연승은 02-03 시즌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굉장히 오래됐죠. 한 18년 됐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맨체스터 시티의 3연무는 19-20년도에는 없었다라는 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강하게 믿겠습니다. 저는 단통으로 일단은 패를 볼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패턴에서는 무없다. 제가 봤던 이런 대각선 패턴에서 3번 연속으로 이어진 적이 없었고, 또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를 배제한 패로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 경기를 단통으로 아마 누가 가져갈 수 있죠. 가져갈 수 있지만 불안해서 무승부까지 받치우실 것 같다는 느낌. 승은 아무래도 6배당이기 때문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감이 들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거부감이 들어서 승을 일단 지울 거고, 어쨌든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이 경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 분석하시고 보시는 거겠죠. 바르셀로나가 너무나 유리해 보여요. 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발렌시아가 바르셀로나를 이긴다? 솔직히 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총 전적 22승 13무 10패. 바르셀로나 홈에서 13승 5무 5패. 둘 다 바르셀로나가 뭔가 압도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발렌시아가 못 이길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 흐름이에요. 현 흐름. 발렌시아는 승을 못 챙깁니다.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이긴 거 제외하고는 솔직히 좀 별로고요. 원정에서도 지금 1승 2무 3패예요. 바르셀로나에 비하면 현 시점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죠. 바르셀로나는 홈 4연승이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변을 잡을 때 이게 잘 나가는 팀이어도 그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팀이 있고 건드려도 되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팀들 중 리스트 하나가 아마 제가 저번 회차에 했던 그 레버쿠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바르셀로나는 솔직히 지금 팀 내 기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기고 잘 하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원래 폼의 바르셀로나보다는 네 별로기도 하고, 지금 순위가 5위죠. 네. 이렇게 심리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이겨야 된다, 이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건 바르셀로나와 어울리지 않다, 이런 심리 때문에 발렌시아를 잡아주겠지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경기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이 되고, 솔직히 8.64배당은 아닌데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64는 저도 못 가져가겠고, 승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네, 승무면.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4번 에버턴 아스날. 이건 아스날이 이길 수 없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아스날 경기를 보셨으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일단 에버턴과 아스날의 전적을 보시면 아스날이 좀 더 많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고요. 최근 5경기에서도 3승 1무 1패로 아스날이 더 앞서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투표율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네. 아스날은 지금 거의 최악의 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50%에 가까운 투표율이 에버턴 쪽으로 네, 몰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일단 에버턴 홈에서 아스날 상대로 2연승 무승부 한 적이 없었고, 아스날은 10경기 동안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내고 있고, 뭐 무업다 패턴이 너무나 현재 존재하고요. 뭐 10번에 지금 4번에 지금 보시면 또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무업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어요. 그리고 이런 대각선으로 봤을 때 무가 2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무를 배제를 하고 싶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또 희한하게 무승부 배당이 굉장히 높죠. 지금 이게 무를 가져가지 말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럴 때 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까는 무승부 투표율이 제일 낮아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아스날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경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선택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에 5번 레반테 대 소시에다드 경기 볼게요. 일단은 이 5번에 무겁다라는 패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일단 흐름을 제쳐두고 제가 14경기 중에서 패턴을 위주로 믿는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패턴이 강한 게 나올 때는 그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예요. 네, 5번. 이 경기는 지난 13번 리버풀 토트넘의 무없다 패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4개가 지금 존재가 하거든요. 4번 나왔어요. 5번은 3년 연속 한 번도 없었어요. 4번이 최대입니다. 무로는. 그래서 이 5번은 경기력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승패로 꺾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굳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18위와 2위 이 두 팀이 싸우는데, 지금 투표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투표율이. 예. 그냥 아니 레반테가 18위고 소시에다가 2위인데 순위적으로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배당을 보시면 소시에다가 2배당 이상을 받고 있다? 이건 좀 의심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 네, 근데 현재 흐름을 보니까 7경기 연속으로 소시에다드도 승리가 없고, 레반테 역시도 지금 10경기 중에서 단 1승. 네, 근데 그게 저저번 12월 5일날 했던 헤타페전 그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순위적으로만 봐도 일단은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정배를 받은 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신 걸 좀 예상을 해보자면, 배당도 그렇고 투표율도 그렇고 제가 방금 말한 거대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투표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변이 좀 예상이 된다, 이변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경기죠. 예. 레반테가 홈에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이 정도의 전적을 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이변으로 많이 가져가시지 않을까. 2픽, 3픽 이런 걸 다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저도 이 경기 개인적으로 무없다 패턴을 굉장히 강하게 믿기 때문에 그냥 승패로 생각 별로 안 했습니다. 저는 말만 이렇게 길게 했지 사실
이거 보이자마자 그냥 승패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번은 승패로 꺾었고요. 6번 경기도 굉장히 흡사한 경기예요. 오사수나 비아레알이고요. 오사수나 홈에서 7승 2무 3패. 최근 5경기 1승 4패로 비아레알이 굉장히 앞서 있다. 근데 비아레알 지금 4위고요. 네, 또 볼게요. 이 경기도 사실 오사수나가 지금 20이고요. 현재 흐름만 본다면 비아레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비아레알은 너무 잘해요. 이번 시즌에. 네. 솔직히 지금 순위가 4위인 것도 저는 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지금 1, 2, 3, 4, 5, 6, 7, 8, 9, 10 네, 14경기 동안 무패입니다. 오사수나 뭐 못해요. 6경기 동안 일단은 6연패고요. 6연속 승리가 없고요. 다만 오사수나는 지난 시즌부터 4연패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3연패입니다. 네. 그리고 비아레알 16, 20년도 리그 5연속 같은 결과 없었는데 현재 4연무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굉장히 크게 믿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무를 배제한 승패 라인으로 볼 건데 저는 이 경기는 좀 꺾고 싶다. 이 경기는 진짜 꺾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자, 지금 투표율을 보면 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초기 투표율입니다. 거의 초기 투표율이죠. 66.4%가 원정 쪽으로 몰려있죠. 당연한 결과예요. 하지만 지금도 낮아요. 제가 봤을 땐 70% 이상 넘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넘을 겁니다. 근데 배당이 너무 높아요. 이 5번 경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소시에다도 지금 한 몇 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 6번 경기는 아니에요. 비아레알은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오사수나는 너무나 못 나가고 순위적으로만 봐도 이건 비아레알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인데 단지 오사수나가 좀 비벼볼 만한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바로 오사수나 홈에서의 전적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투표율과 배당이 지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선수 부상 현황 같은 걸 제가 안 찾아봐서 네, 아마 제가 이제 최종 방향 때는 그거를 포함시켜서 분석을 할 텐데 일단 초안 잡을 때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안은 승으로 갑니다. 네. 초안은 승으로 갈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또 이변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본인의 느낌과 흡사한 그런 결과물이면 그럴 때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7번 가볼게요. 세비야 대 바야돌리드. 뭐 세비야야 뭐 원래 항상 강팀이기도 했고 바야돌리드는 뭐 항상 하위권에서 놀던 그런 팀이었고 그래서 이 경기 뭐 네임밸류만 봐도 일단 세비야가 유리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만 봤을 때 그리고 챔스까지 뛰고 온 그런 세비야를 상대하는 바야돌리드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흐름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이죠. 다만 홈과 원정에서의 그 전적 원정에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홈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쪽으로는 좀 강하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 흐름에서는 분명 해볼만 해 보인다 이런 느낌만 있는 거죠. 최근 5경기 4승 1무. 배당 보시면 지금 현재 세비야 쪽으로 1.52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배당인 것처럼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율은 78.2%가 세비야 쪽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세비야 홈에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2연무 없었다. 직접 무였다.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원정팀 배당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들고요. 이게 만약에 5배당 4 후반에서 5 초반이어도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배당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6, 7배당 이 정도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승무면 막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 초안 방향은 승무로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7번의 패턴 무없다 굉장히 강한 거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통으로 승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경기예요. 네, 어쨌든 그렇다. 8번 브라이턴 대 셰필드. 이 경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셰필드가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요. 진짜 이번 시즌 강등 확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추가 영입을 해가지고 보강을 하지 않는 이상 셰필드는 좀 글렀습니다. 1무 11패. 예, 거의 강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브라이턴이 그렇게 잘하는 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셰필드보다 더 안 좋은 게 아닐 뿐이지 브라이턴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뭐 홈에서도 지금 현재 단 1승도 없죠. 네. 뭐 그렇다. 그런 팀과 셰필드가 만났다. 근데 배당 갭이 너무 커요.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셰필드가 지금 연패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7연패 정도를 하고 있죠. 근데 사람 원래 심리가 연패가 길어지면 이제는 꺾이겠지라는 게 원래 사람 심리잖아요. 그런 기대 심리에 부응하는 배당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분명 셰필드가 이번에는 브라이턴은 잡아주지 않을까? 왜냐면 총 전적에서 5승도 하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도 앞서고 있고 브라이턴 홈에서 브라이턴한테 또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셰필드가 뭔가 해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필 7연패야. 브라이턴 잡고 연패를 끊지 않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배당이 너무 높아요. 제가 말했을 때 이게 3점 후반대 배당이었어도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5배당?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권은 두 팀끼리 있는데 저런 배당을 주고 받는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셰필드 승은 아닌 것 같다. 초안 방향 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8번 패턴 없습니다. 9번 셀타비고 알라베스. 자, 셀타비고 홈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최근 5경기에서도 뭐 셀타비고가 알라베스를 상대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좀 저한테는 어려운데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셀타비고가 현재 3연승을 하고 있고 알라베스는 지금 현재 2경기 동안 승리는 없지만 그래도 패배를 잘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 이런 흐름만 봤을 때는. 셀타비고 지금 홈에서 3승 3패. 네,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지금 2승 1무 3패. 네, 굉장히 뭐 흡사하죠, 사실. 흡사한데 배당 갭이 좀 크죠. 좀 큽니다, 사실. 근데 좀 더 볼게요. 일단 셀타비고 4연승이 16, 20년도에는 없었어요. 3연승이 최대였고요. 네. 제가 이거 더 찾아보려고 하다가 아마 오랫동안 4연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한 4, 5년 정도의 데이터만 그냥 모아봤습니다. 셀타비고 홈에서 진 팀들 리스트 보면요. 소시에다드, AT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예요. 그러니까 즉 질 팀한테만 졌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데이터는 저만 모을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모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남들도 다 참고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렇게 봤을 때는 알라베스는 잡겠지. 셀타비고가 이길 팀한테는 이기고 질 팀한테만 졌으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셀타비고 홈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최근 5경기에서도 알라베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유리해 보이는 점이 너무나 많아지면 그거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배당 갭으로만 보면 일단은 알라베스로 가기에는 좀 약간 무리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알라베스가 승리를 많이 못 챙기는 팀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4.68도 충분히 가져가 볼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즉 저는 이거 셀타비고의 4연승이 없었다라는 걸 굉장히 크게 믿는다면 무패 사이드로 갈 것 같다. 네, 하지만 이건 아직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10번 토트넘 대 레스터. 토트넘이 흐름이 좋지만 직전 리버풀한테 졌죠. 레스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2위와 4위 팀인가요? 네,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네요. 2위와 4위 팀. 이 경기의 배당을 보시면 현재 2배당과 3배당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토트넘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왜냐면 최근 5경기 결과도 있고 홈에서의 전적도 있고 또 뭐 현재 흐름에서 토트넘은 잘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죠. 지금 아마 리버풀한테 지기 전에는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가 그 다음에 다시 패배를 기록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경기에서 솔직히 말하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들죠. 저는 안 들거든요. 네, 저는 레스터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비길 수도 있을 것 같고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현재 홈에서 6연승이죠.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이제 있는 겁니다. 7연승 가능할까? 이런 거는 일반 베터들의 심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원정에서 레스터가 지금 현재 5승 1패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을 제외하고 진 적이 없어요. 그런 점을 볼 때 이 경기는 승무패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거는 승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토트넘 팬이기도 한데
솔직히 말하면 승무로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굳이 이게 불안하다 하면 그냥 이 경기는 지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지금 투표율을 보면 71.71%네요. 네.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제가 방금 말한 느낌보다는 투표율이 굉장히 홈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몰릴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71%까지 몰릴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토트넘의 사이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레스터가 10.9%인데 이게 어떤 투표율이랑 비슷한 거냐면 지금 오사수나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분명 아니 승무패 다 느껴지고 레스터 승으로 느껴진다며요. 그리고 근데 왜 레스터가 10.9%니까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이변에 10.9%밖에 안 몰렸다. 그럼 자신이 100명 중에 10명, 11명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힘든 결과거든요. 100명 중에 10명, 11명이 된다라는 거는. 즉 이게 71%나 몰린 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치면 무승부까지 받춘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을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다음에 11번 그라나다와 베티스입니다. 일단 6승 5무 4패고요. 그라나다 홈일 때 뭐 이런 전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경기에 좀 특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분명 투표율이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라나다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쏠린 경향은 있죠. 승부로.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3등분이 잘 되어 있는 경기예요. 근데 이런 경기에 배당을 보시면 되게 난해하죠. 홈팀이 2.54? 이게 정배인데도 이렇게 좀 높다. 그러면 거부감이 듭니다. 이건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아마. 물론 저도 여러분들께 여쭤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그럴 거다라고 하는 게 다 여쭤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남들도 분명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네, 뭐 전혀 들지 않죠. 저도 지금 아무리 봐도 그라나다가 네, 뭔가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딱히 없고요. 게다가 유로파까지 뛰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분명 무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라나다가 지금 현재 홈에서 2.54. 뭐 두 팀은 일단은 뭐 주중에 경기가 오늘인가요? 네, 오늘 한 경기씩 아마 더 치르고 와야 될 겁니다.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EPN인 줄 알았네. 어쨌든 네, 두 팀은 흐름이 비슷해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인데 사실 배당만 봤을 때는 그라나다 홈으로 안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평소라면 전 원래 무패 이런 식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은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19-20년도 그라나다 리그 홈 2연무 없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무없다라는 데이터가 일단 쏟아지고 있긴 합니다. 네. 솔직히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데이터를 일단 믿는다면 저는 승패 라인으로 잡고 싶어요. 네, 이 11번 경기는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네, 12번 맨유 대 리즈 이번 회차의 핵심입니다. 전 이 경기 틀리면 그냥 포기할 겁니다. 네, 포기할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이 경기는 보자마자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 영상을 꾸준히 꼼꼼하게 보셨으면 이 경기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왜 제가 지금 현재 승무 라인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제 그 승무패 방송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냥 결과만 보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실 거예요. 다 듣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맨유 대 리즈고요. 지금 현재 순위적으로만 본다면 9위 대 13위입니다. 네, 13위죠. 네, 그리고 이제 배당을 봤을 때도 일단은 맨유 쪽이 1.67 정도를 받고 있고 뭐 무와 패는 4배당 이상의 배당을 받고 있죠. 현재 흐름만 봐볼까요? 현재 흐름 봤을 때 뭐 리즈와 맨유는 그다지 별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챔스 경기까지 포함했을 때 맨유는 지금 현재 5경기 동안 2승 1무 2패. 네. 프리미어리그로만 해보면 지금 현재 5경기 동안 무패입니다. 4승 1무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홈에서의 전적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맨유가. 네, 어쨌든 이렇다. 리즈는 뭐 원정에서, 네, 홈에서 뭐 괜찮습니다. 뭐
승격팀 치고는 그래도 나름 재밌는 경기를 하고 있고 중위권을 위치하고 있고 맨유와의 그 승점은 단 3점 차이. 득실도 괜찮습니다. 리즈가. 그래서 맨유와 좀 경기를 한다면 리즈한테도 충분히 승산이 보이는 그런 경기죠. 근데 전 이 경기 승무로 그냥 찍었습니다.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선택을 했다는 거죠. 왜?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생각할 것도 없이 승부만 막는다고 했죠. 이거는 제 핵심이고 이게 틀리면 저는 좀 멘붕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빅6와 그 해의 승격팀이 맞붙는다. 근데 빅6 홈에서 그 해의 승격팀과 경기를 했을 때 빅6는 지지 않는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게 10년 저는 10년까지밖에 찾아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모을 수 있는 그 볼 수 있는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그 해가 제가 10년도까지밖에 없었어요. 네, 그 전에 데이터를 어디서 보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네이버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봤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2년 1년 전부터 계속 찾아봤던 거 이거는 계속 적용시켜왔고 결과는 항상 맞았어요. 이건 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약 10년간 그랬어요. 그래 왔고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기면 항상 그 해 승격팀 홈에서 이겼습니다. 그 빅6를. 근데 뭐 이것 때문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맨유의 승부만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좀 자신 있게 말할게요. 만약 리즈가 이긴다, 그럼 제가 뭐 이렇게 보상해드릴 건 없지만 만약 이 얘기를 믿으신다면 승무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승무입니다. 투표율이 이게 몇 퍼센트지? 74.2%. 아마 여기서 많이 꺾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유튜버님들 거 다른 분들 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많이 꺾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승무로 할게요. 그다음에 13번 카디스 대 헤타페. 이거는 이제 카디스가 현재 흐름만 봤을 때 헤타페를 비교했을 때요. 카디스가 뭔가 꿀려 보이는 게 딱히 없죠. 솔직히 카디스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원정에서 단일승도 없는 헤타페가 뭐가 좋다고 지금 현재 정배를 줬을까? 카디스 홈에서는 3전 3승. 뭐가 좋다고 헤타페한테 지금 정배를 줬을까?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투표율을 봐볼까요? 투표율 보면 지금 헤타페 카디스가 투표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카디스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지금 홈 쪽에다 37.8% 몰려있다. 이것도 솔직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카디스가 지금 현재 8위로 13점 18점 그리고 헤타페가 15위로 13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홈에서 3.3배를 받고 있는 거며 이상하네요. 투표율 이렇게 나뉠 이유도 없는데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무패로 갈 거예요. 왜냐면 이 배당을 좀 전 더 크게 봅니다. 카디스가 홈에서 3.3배 이 정도까지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저는 무패면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고정을 시켜놓아도 될 것 같아요. 13번은. 근데 13번의 패턴에는 패없다라는 패턴이 일단 존재하긴 하는데 별로 강한 패턴은 아닙니다. 사실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적을 게 없어서. 14번 웨스트브로미치 대 에스턴빌라. 일단 두 팀의 이제 그 전적 같은 걸 보면 무승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에스턴 빌라는 현재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리고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웨스트 브로미치랑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흐름에서는 에스턴 빌라가 뭔가 나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 뭐 아직까지 직전 경기를 뛰지 않았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오늘 제가 지금 12월 17일이니까 오늘 새벽에 한 경기를 치르고 그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경기를 딱 봤을 때 에스턴 빌라가 정배를 받는다 원정에서. 그 이유는 아마 원정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저는 아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경기고요. 투표율은 지금 현재 51.2%까지 그리고 지금 올라갔네요. 54.8%까지 올라갔네요. 이 경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4경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번 회차보다 사실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저번 회차는 사실 저는 한 5경기만 자신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번 회차는 네, 좀 그래도 제 느낌을 많이 살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종 방향은 금요일 날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